혹시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세요? 평생 일했으니까 이제 좀 쉬어도 되겠지. 퇴직하면 그동안 못했던 것들, 여행도 가고 손주들이랑 시간도 보내고 그렇게 살 수 있겠지. 근데요, 통장 잔고가 잔인하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돈 벌러 나가야 되지 않냐고, 일을 해야 되지 않냐고요. 막상 퇴직 다음 달 통장 잔고 보고 놀라시는 분 많습니다. 지금 이 채널에서 솔직히 말해 볼까요? 오늘 제가 드릴 이야기는 달콤한 노후 이야기가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 대한민국에서 60대, 70대 수백만 명이 겪고 있는 충격적이고 냉혹한 현실입니다. 국민연금 월 64만 원, 퇴직금 1억도 2, 3년이면 절반이 사라지는 현실, 그리고 어쩔 수 없이 다시 일하러 나서야 하는 그 막막함. 이게 남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늘 이 영상 끝까지 보시면 지금 당장 뭘 해야 하는지 그 답이 보입니다. 절대 중간에 끄지 마세요. 후반부에 반드시 챙겨가셔야 할 내용이 있습니다. 이 채널이 도움이 되셨다면 그냥 이 영상이 여러분께 진짜 도움이 됐다 싶으실 때 구독 버튼 한번 눌러주세요. 그 한 번이 저한테는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자, 그럼 시작할게요. 얼마 전에 제가 댓글을 보다가 마음이 참 먹먹해졌어요. 어떤 분이 이런 글을 남기셨거든요. 65세에 퇴직하고 이제 딱 1년이 됐는데 처음엔 너무 좋았다고. 아침에 알람 없이 일어나고 낮에 산책도 하고 그게 꿈만 같았대요. 근데 석 달쯤 지나니까 통장이 눈에 밟히기 시작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다 6개월이 넘어가자 퇴직금에서 생활비를 빼고 있는 자신을 발견했대요. 아내한테도 말 못하고 혼자 새벽에 일어나서 인터넷으로 일자리 검색을 했다고. 그분이 댓글 마지막에 이렇게 쓰셨어요. 은퇴가 이런 건 줄 몰랐다고. 이게 딱 한 분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통계를 한번 보실게요. 통계청 자료 기준으로 우리나라 65세 이상 노인 빈곤율이 무려 40%에 육박합니다. OECD 회원국 중에서 압도적인 1등이에요. 쉽게 말하면 지금 이 나라에서 65세를 넘긴 분들 10명 중 4명은 빈곤 상태에 있다는 겁니다. 이게 개발도상국 이야기가 아니에요. 세계 경제 규모 10위권 안에 드는 대한민국 이야기입니다. 근데 왜 이렇게 됐을까요? 여러 이유가 있지만 제가 오늘 가장 핵심적인 것만 솔직하게 풀어드릴게요. 우선 국민연금 이야기부터 해야 해요. 많은 분들이 퇴직하고 나서 국민연금만 있으면 어느 정도는 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세요. 근데 현실이 어떤지 아세요? 국민연금공단이 발표한 자료를 보면 2023년 기준으로 국민연금 수령자의 평균 수령액이 월 62만 원입니다. 62만 원이요. 서울에서 원룸 월세가 50만 원에서 60만 원인데 연금 받아서 월세 내면 밥은 어디서 먹나요? 물론 좀 더 오래 납입하신 분들은 100만 원, 150만 원 받으시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그게 전체 수령자 중에서 몇 퍼센트냐 하면 생각보다 훨씬 적습니다. 실제로 국민연금 30년 이상 납입한 사람이 받는 최고 수준의 연금도 200만 원을 넘기기가 쉽지 않아요. 근데 우리가 한 달에 최소한 인간다운 생활을 하려면 얼마가 필요할까요? 보건사회연구원이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60대 이상 단독 가구의 적정 생활비가 월 145만 원 정도랍니다. 부부 기준이면 210만 원이 넘고요. 근데 평균 연금은 62만 원이에요. 이 갭을 어디서 메꾸나요? 퇴직금으로 메꿉니다. 아니면 자식한테 손 벌립니다. 아니면 다시 일하러 나갑니다. 이 세 가지밖에 없어요. 퇴직금 이야기를 좀 해볼게요. 많은 분들이 퇴직금이 꽤 되니까 그거 있으면 되겠지 하고 생각하세요. 직장인 평균 퇴직금이 한 2억 정도 된다고 하는데
그게 실제로 얼마나 버티는지 아세요? 생각보다 훨씬 빨리 없어집니다. 인천에 사는 63세 최 씨 아저씨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35년 직장 생활 끝에 퇴직금 1억 8천만 원을 받았어요. 본인도 아내도 너무 기뻤대요. 이 돈이면 한 10년은 괜찮지 않겠냐고. 근데 퇴직하자마자 일이 생겼어요. 큰딸 결혼 자금으로 3천만 원이 나갔고 오래 미뤄뒀던 아파트 도배 장판에 500만 원, 냉장고, 세탁기 바꾸는데 250만 원. 그리고 아내가 무릎 수술 받는데 병원비로 800만 원이 나갔어요. 퇴직하고 6개월도 안 됐는데 벌써 4,500만 원이 사라진 거예요. 남은 돈으로 생활비 쓰기 시작했어요. 월 200만 원씩만 써도 1년에 2,400만 원이에요. 3년이면 7,200만 원이 없어지는 거죠. 처음에 1억 8천 있던 게 3년 만에 1억 이하로 떨어졌어요. 그때부터 최 씨 아저씨는 잠을 못 자기 시작했대요. 이 돈이 다 없어지면 어떡하나? 5년 후, 10년 후엔 어떻게 사나? 그 불안이 밤마다 찾아왔다고 하시더라고요. 이게 특별한 케이스가 아닙니다. 우리 주변에 너무나 많은 이야기예요. 퇴직금은 퇴직하는 순간부터 시간과의 싸움이 시작됩니다. 쓰면 쓸수록 줄어드는데 버는 돈은 없으니까요. 그러면 70대는 어떨까요? 지금 우리나라 70대 분들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이분들 세대는 퇴직금이라는 개념 자체가 제대로 없었던 시대를 사신 분들이 많아요. 자영업 하시다 접으신 분, 비정규직으로 사신 분, 농사 짓다 올라오신 분들, 국민연금도 늦게 가입하셔서 수령액이 30만 원, 40만 원인 분들이 부지기수예요. 그러면 어떻게 사나요? 복지관에서 만난 72세 박할머니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이분은 국민연금이 월 38만 원이에요. 거기다 기초연금 30만 원 합해서 월 68만 원이에요. 그게 이분의 한 달 전 재산입니다. 아파트는 없고 오래된 임대 아파트에 사세요. 관리비 4만 원, 핸드폰 요금 2만 원, 전기가스 합해서 5만 원, 그러면 생활비로 남는 게 50만 원이 채 안 돼요. 거기서 식비, 의료비, 교통비를 해결해야 해요. 이분이 어떻게 하셨는지 아세요? 동네 식당에 새벽 설거지 아르바이트를 나가세요. 새벽 5시에 일어나서 버스 타고 가서 아침 설거지 하시고 오전 10시에 집에 돌아오세요. 그렇게 하루 4만 원을 버세요. 한 달에 10번 나가면 40만 원, 그게 이분의 용돈이자 비상금이에요. 이 이야기를 들으셨을 때 어떤 마음이 드세요? 저는 처음 이 이야기 들었을 때 가슴이 철렁했어요. 72살에 새벽 5시에 일어나서 설거지를 하러 가신다고요. 이게 우리 사회의 현실이에요. 그렇다면 도대체 이 문제가 왜 이렇게 심각해졌을까요? 여러 이유가 있는데 제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 3가지를 말씀드릴게요. 첫째는 우리나라가 너무 빨리 고령화 사회가 됐다는 거예요. 2005년에 이미 고령화 사회에 진입했고 2020년에 고령사회, 2025년이면 초고령 사회로 진입할 것으로 보입니다. 65세 이상 인구가 전체 인구의 20%가 넘는 거예요. 이렇게 빠른 고령화는 세계에서 유례가 없습니다. 일본도 우리보다는 느렸어요. 사회가 그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는 거예요. 연금 제도도, 복지 인프라도, 노인 일자리 정책도 다 따라가지 못하고 있어요. 둘째는 우리 세대가 자식 교육과 집장만에 모든 걸 다 쏟아붓다 보니까 정작 본인 노후 준비를 못했다는 거예요. 이게 욕할 수가 없어요. 40대, 50대의 아이들 대학 보내고 결혼시키고 전세금 마련해주고 그러다 보면 통장에 남는 게 없어요. 나중에 생각하자 하다 보면 어느새 60이 되는 거예요. 이게 게으른 게 아니에요.
그 세대가 그렇게 살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자식한테 다 해줘야 부모 노릇했다 소리 들었던 시대를 사신 분들이니까요. 셋째는 기대 수명이 너무 길어졌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 평균 기대 수명이 83살입니다. 60에 퇴직하면 앞으로 23년을 더 살아야 한다는 이야기예요. 23년치 생활비, 의료비, 주거비. 이걸 퇴직금 2억으로 버티면 수학적으로 불가능한 거예요. 퇴직금 2억을 23년으로 나누면 연 870만 원, 월 72만 원이에요. 거기에 연금 100만 원 더해도 월 170만 원이에요. 서울에서 노인 부부가 월 170만 원으로 어떻게 사나요? 거의 불가능한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선택지가 없어지는 거예요. 다시 일하러 나가는 수밖에. 지금 우리나라 60세 이상 고령자 취업자 수가 얼마나 되는지 아세요?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2023년 기준으로 60세 이상 취업자가 650만 명을 넘습니다. 이게 계속 늘고 있어요. 해마다 늘고 있어요. 은퇴하고 쉬고 싶어서 쉬는 게 아니라 먹고 살기 위해 어쩔 수 없이 다시 일터로 나가는 분들이 그렇게나 많다는 거예요. 경기도 수원에 사는 68세 이씨 어르신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이분은 30년 넘게 중소기업 영업팀장으로 일하다가 65에 명예퇴직했어요. 퇴직금 2억 조금 넘게 받았고 국민연금은 월 110만 원이 나왔어요. 처음에는 괜찮겠다 싶었대요. 아내랑 제주도 여행도 가고 친구들이랑 골프도 치고. 근데 1년이 지나자 현실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아들이 사업이 힘들다며 3천만 원을 빌려갔어요. 갚겠다고 했는데 갚을 기미가 안 보이고 아파트 대출 이자가 월 50만 원씩 나가고 아내 당뇨 약가, 본인 혈압 약가, 한 달에 의료비만 15만 원이 넘고 관리비, 통신비, 보험료 다 합치면 고정 지출이 이미 80만 원을 넘어요. 거기다 밥 먹고 사는 식비. 살다 보면 경조사도 있고 손주 용돈도 줘야 하고 110만 원 연금으로는 택도 없어요. 퇴직금을 매달 80만 원씩 빼쓰기 시작했는데 3년이 지나자 퇴직금이 절반이 됐어요. 이씨 어르신은 그때 결심을 했대요. 이러다가는 진짜 망한다고. 그래서 다시 취업 시장에 뛰어들었어요. 근데 현실이 또 거기서 냉혹했어요. 68살이라는 나이가 걸림돌이 됐어요. 영업 30년 경력이 있는데 뽑아주는 데가 없어요. 이력서 15군데 넣었는데 연락 온 데가 2군데였어요. 한 군데는 아파트 경비, 한 군데는 마트 카트 정리. 30년 영업팀장이 마트 카트 정리를 하러 가야 하는 현실. 이씨 어르신이 그 이야기 하시면서 목이 메었대요. 자존심이 상한 게 아니에요. 이게 현실이구나 싶었대요. 그래서 마트 카트 정리를 선택하셨어요. 하루 6시간, 월 104만 원. 그게 지금 이씨 어르신의 생활이에요. 이게 특별한 케이스가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에서 60 넘어서 새로 취업하는 분들이 어떤 일을 하느냐 하면 대부분이 경비, 청소, 배달, 단순 노무 쪽이에요. 평생 쌓아온 경력이 다 필요 없어지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가슴 아픈 현실인지 직접 겪어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왜 이렇게 됐을까요? 우리나라 기업 문화가 나이 들면 무조건 내보내는 구조로 돼 있기 때문이에요. 50대 초반에 이미 임원 아니면 나가야 하는 구조. 그리고 그 이후엔 정규직으로 다시 들어가기가 거의 불가능한 구조. 법적으로는 나이 차별을 금지하지만 현실에선 면접 보러 가면 나이부터 보거든요. 이력서에 나이 보는 순간 탈락인 데가 얼마나 많은지 아세요? 그나마 다행인 건 최근 몇 년 사이에 노인 일자리 사업이 늘어났다는 거예요. 정부에서 운영하는 노인 일자리 사업에 참여하면 월 20만 원에서
30만 원 정도 벌 수 있어요. 적지만 없는 것보다는 낫죠. 근데 이것도 경쟁이에요. 신청자가 워낙 많다 보니까 원하는 분들이 다 들어가질 못하는 상황이에요. 심지어 노인 일자리도 경쟁을 해야 하는 세상이 됐어요. 자, 그러면 이 현실 앞에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지금 50대이신 분들, 퇴직을 앞두신 분들, 이미 퇴직하신 60대, 70대 분들, 각각 처한 상황이 다르죠. 제가 오늘 구체적으로 말씀드릴게요. 먼저 아직 퇴직 전인 50대 분들께 드리는 이야기예요. 지금 당장 본인 국민연금 예상 수령액을 확인해 보세요.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 들어가시면 내 연금 알아보기가 있어요. 거기서 지금까지 납입한 기간과 금액 기준으로 예상 수령액이 나와요. 이걸 먼저 보셔야 해요. 그 금액이 월 생활비에 얼마나 되는지 계산해 보세요. 만약에 그 금액이 생활비의 절반도 안 된다면 지금부터 그 갭을 메울 방법을 생각해야 해요. 그리고 퇴직금 절대로 한 번에 다 쓰면 안 됩니다. 퇴직금은 통장에 들어오는 순간부터 모두가 손을 벌립니다. 자식도, 친척도, 친구도. 근데 그 돈은 내 노후 20년을 책임져야 할 돈이에요. 함부로 빌려주거나 투자하면 안 됩니다. 원금 손실 없는 안전한 곳에 나눠서 보관하는 게 최우선이에요. 은행, 정기예금, 국채, 이런 것들이요. 수익률이 낮다고 하지만 원금을 지키는 게 먼저예요. 퇴직금으로 주식 투자했다가 날려버린 분들 이야기 주변에 얼마나 많은지 아세요? 또 하나 건강보험 문제를 미리 준비하세요. 퇴직하면 직장가입자에서 지역가입자로 바뀌는데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가 생각보다 많이 나와요. 퇴직금이나 금융재산에도 건강보험료가 부과되거든요. 어느 분은 퇴직하고 처음으로 날아온 건강보험료 고지서 보고 기절할 뻔했다고 하셨어요. 이걸 미리 알고 준비해야 해요. 퇴직 전에 직장 인사팀이나 건강보험공단에 문의해서 예상 보험료를 미리 파악해 두세요. 이제 이미 퇴직하신 60대 분들 이야기를 할게요. 가장 중요한 건 현재 지출 구조를 솔직하게 점검하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퇴직 전 생활 수준을 퇴직 후에도 그대로 유지하려다가 빠르게 자산이 줄어요. 외식비, 취미 비용, 여행 경비, 이런 것들이 생각보다 많이 나가거든요. 무조건 줄이라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한 달에 얼마가 나가는지 정확히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모르면 관리가 안 돼요. 실제로 매달 수입과 지출을 수기로 적어보시는 것만으로도 지출이 눈에 띄게 줄어든다는 연구 결과가 있어요. 앱도 있고 가계부도 있지만 손으로 직접 쓰는 게 효과가 더 크대요. 눈으로 보이니까요. 이거 하나만 바꿔도 한 달에 2, 30만 원 아끼게 된다는 분들이 많으세요. 그리고 기초연금 꼭 확인해 보세요. 기초연금은 소득 하위 70% 어르신한테 드리는 건데 2024년 기준으로 단독 가구 최대 월 33만 4천 원, 부부 가구는 최대 53만 원 정도 됩니다. 이거 모르고 신청 안 하시는 분들이 아직도 있어요. 동네 주민센터 가시면 바로 신청할 수 있어요. 받을 수 있는 거 다 챙겨야 해요. 또 노인 일자리 사업도 꼭 알아보세요. 주민센터나 복지관 아니면 워크넷 사이트에서 노인 일자리 사업 찾아볼 수 있어요. 월 20만 원에서 30만 원 정도 되는데 일하는 시간이 길지 않아서 건강에 무리 없이 할 수 있는 일들이 대부분이에요. 수입 목적도 있지만 사회와 연결되는 느낌, 하루 일과가 생기는 것 자체가 심리적으로 굉장히 중요하다고 하세요. 집에만 있으면 우울감이 오는 분들이 많거든요. 70대 이상이신 분들한테도 드릴 말씀이 있어요. 이 나이에 무슨 일을 하냐고 하실 수도 있는데 할 수 있는 일들이 있어요. 경비, 청소, 주차 관리 같은 신체 활동이 수반되는 일부터
손주 돌봄, 가사 서비스, 심지어 요즘은 온라인으로 할 수 있는 데이터 입력, 설문 참여 같은 것들도 있어요. 수입이 많지는 않아요. 근데 한 달에 50만 원이라도 더 있으면 밥 먹는 게 다르고 약 사는 게 다르고 마음이 달라져요.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릴게요. 자식한테 기대는 것에 대해서요. 이게 굉장히 민감한 주제인데 솔직하게 말씀드릴게요. 지금 40대, 50대 자식 세대도 집값, 대출, 아이 교육비로 허덕이고 있어요. 부모한테 드리고 싶은 마음은 있지만 현실적으로 여유가 없는 자식들도 많아요. 그러니까 자식한테 기대는 것 자체가 자식을 힘들게 하는 거예요. 오히려 내가 자식한테 짐이 되지 않겠다는 생각, 그게 나를 위해서도 자식을 위해서도 건강한 마음 자세예요. 실제로 어느 노인 상담센터의 상담 통계를 보면 노인 우울증의 가장 큰 원인 중 하나가 자식과의 갈등이에요. 돈 문제로 자식한테 연락했다가 싸우고 그러면서 관계가 틀어지고 외로움이 더 커지는 악순환이에요. 자식한테 연락할 때는 돈 이야기 말고 안부 이야기로 연락하는 게 관계도 지키고 내 마음도 편한 방법이에요. 지금 이 이야기들 들으시면서 혹시 우리 집 이야기하는 것 같다 싶으신 분들 계실 거예요. 그 마음 저도 알아요. 무겁고 막막하죠. 근데요, 그 막막함을 인정하는 것부터가 시작이에요. 모른 척하고 눈 감아버리면 나중에 더 힘들어져요. 지금 내 상황이 어떤지 정확히 들여다보는 것, 그게 첫 번째예요. 제가 만나본 분들 중에 노후를 비교적 잘 버텨나가는 분들의 공통점이 있어요. 화려하거나 대단한 비결이 아니에요. 첫째, 이분들은 쓰는 돈을 정확히 알아요. 어디에 얼마가 나가는지 파악하고 있어요. 둘째, 아주 작더라도 뭔가 버는 게 있어요. 노인 일자리든 텃밭 채소 팔기든 집 앞 청소 알바든 뭔가 하나라도 수입이 있어요. 셋째, 건강을 지키기 위해 작은 노력을 해요. 매일 30분씩 걷기, 짜게 안 먹기, 이런 것들이요. 의료비가 노후 최대의 적이거든요. 건강하면 돈이 덜 들어요. 넷째, 혼자 있지 않으려고 해요. 복지관이든 경로당이든 교회든 어디든 나가서 사람 만나고 이야기 나눠요. 사람과의 연결이 있으면 우울감도 덜하고 정보도 얻고 도움도 받을 수 있어요. 이 네 가지예요. 딱 이 네 가지. 화려한 재테크 비결도 아니고 대단한 투자 전략도 아니에요. 근데 이걸 꾸준히 하느냐 못하느냐에 따라 노후가 완전히 달라져요. 제가 존경하는 분이 한 분 있어요. 75세 서울 거주 여성분인데 남편은 10년 전에 먼저 떠나셨고 혼자 사세요. 국민연금 월 60만 원, 기초연금 33만 원, 합해서 93만 원이 전부예요. 그런데 이분이 어떻게 사냐면 아침마다 동네 복지관 가서 점심 드시고 오후엔 복지관 자원봉사 하세요. 자원봉사하면서 생활비 일부가 지원되고 무엇보다 친구들이 생겼대요. 집에 있는 시간을 최소화했어요. 텃밭 조그만 거 있어서 거기서 상추, 고추 키워서 반찬 만들어 먹으시고 이웃이랑 나눠 드시고 한 달에 의료비 5만 원 이내로 관리하시고 여행은 복지관에서 운영하는 무료 여행 프로그램 이용하세요. 이분이 저한테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돈이 없으면 지혜가 생긴다고. 돈이 있을 땐 돈으로 해결하려 하지만 돈이 없으면 머리를 써서 방법을 찾게 된다고. 그 말이 오래 기억에 남아요. 또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디지털 활용이에요. 많은 분들이 스마트폰을 그냥 전화 통화, 카카오톡 정도로만 쓰시는데 조금만 익히시면 굉장히 많은 혜택을 누릴 수 있어요. 정부에서 제공하는 복지 서비스 정보, 무료 의료 검진 신청, 노인 일자리 신청,
다 앱이나 인터넷으로 할 수 있거든요. 모르면 못 받는 혜택들이 생각보다 많아요. 그리고 주민센터를 적극 활용하세요. 주민센터에 가시면 의외로 신청 가능한 복지 서비스가 많아요. 명절 지원금, 겨울 난방비 지원, 의료급여, 장기요양 등급 신청, 이런 것들이 다 주민센터에서 연결이 돼요. 근데 안 가면 몰라요. 직접 가셔서 내가 받을 수 있는 지원이 있냐고 물어보세요. 이게 창피한 일이 아니에요. 국가가 마련해둔 제도를 내가 권리로 누리는 거예요. 의료비 절감에 대해서도 한 말씀 드릴게요. 어르신들 중에 병원에 자주 가시는 분들 많으시죠? 만성질환으로 매달 병원 다니시는 분들, 이분들한테 도움이 되는 게 있어요. 의료급여 제도인데 소득 기준에 맞으면 의료비를 대폭 줄일 수 있어요. 또 노인 장기요양보험도 등급만 받으시면 제가 서비스부터 시설 서비스까지 지원받으실 수 있어요. 이거도 주민센터나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문의하시면 돼요. 집 문제도 중요한데요. 지금 자가 있으신 분들 중에 집은 있는데 현금이 없는 분들, 주택연금을 한번 알아보세요. 집을 담보로 매달 연금 형식으로 받는 건데 집에 계속 살면서 죽을 때까지 받을 수 있어요. 집값에 따라 다르지만 시가 3억짜리 집이면 월 50만 원에서 60만 원 정도 받을 수 있어요. 집값이 더 높으면 더 받고요. 이걸 활용하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지 않은데 현금이 없어서 힘드신 분들한테는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어요. 아, 그리고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지금 이 상황이 힘드시다고 해서 사기에 당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노인분들을 대상으로 한 금융사기, 투자 사기가 정말 많아요. 원금 보장에 고수익, 이런 말은 세상에 없어요. 특히 카카오톡이나 문자로 오는 투자 권유, 복권 당첨, 고금리 적금, 이런 것들 절대 믿으시면 안 돼요. 평생 모은 돈을 하루아침에 날리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 채널 보시는 분들만큼은 그런 일 없으셨으면 해요. 이상하다 싶으면 일단 자식이나 주변에 물어보세요. 혼자 결정하지 마세요. 한 가지 더 드리고 싶은 이야기가 있어요. 지금 돈이 없어서 힘드신 분들, 그게 부끄러운 일이 아니에요. 이 세대가 대한민국 경제를 일으킨 주역이에요. 한강의 기적을 만든 분들이에요. 근데 그 과정에서 본인들 노후 준비할 여유가 없었던 거예요. 시스템이 뒷받침을 못 해준 거예요. 이건 개인의 잘못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너무 자책하지 마세요. 지금 상황이 어렵다고 자신을 탓하지 마세요. 다만 지금 이 순간부터 할 수 있는 것들이 있어요. 아무리 작아도요. 오늘부터 가계부 쓰기, 내일 주민센터 가서 받을 수 있는 지원 물어보기, 이번 주 안에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에서 예상 수령액 확인하기, 이런 것들이요. 크게 뭔가를 바꾸는 게 아니에요. 작은 것부터 하나씩이에요. 그리고 제발 고립되지 마세요. 어렵다고 방 안에만 계시지 마세요. 어디든 나가세요. 복지관, 경로당, 동네 공원, 어디든요. 사람을 만나야 정보도 얻고 도움도 얻을 수 있어요. 혼자선 아무것도 안 돼요. 사람이 사람을 살려요. 요즘 우리 사회에서 60대, 70대를 바라보는 시선이 좋지 않은 경우도 있어요. 노인이 취업시장에 나오면 젊은 사람 일자리를 빼앗는다는 소리도 들리고 노인 복지에 세금이 너무 많이 쓰인다는 소리도 들리고 이런 말 들으실 때 얼마나 마음이 아프실지. 근데요, 제가 확실히 말씀드릴 수 있어요. 평생 이 나라를 위해 일하신 분들이 노후에 마땅한 대우를 받는 건 당연한 권리예요. 부끄러워하실 필요가 전혀 없어요. 있어야 할 게 없는 거고 받아야 할 걸 못 받은 거예요. 그리고 한 가지 더 건강 얘기를 빼놓을 수가 없네요. 노후에 돈보다 더 중요한 게 건강이에요.
건강을 잃으면 의료비가 폭발하고 자식한테 의지할 수밖에 없고 삶의 질이 급격히 떨어져요.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게 있어요. 매일 30분 걷기. 이거 하나만 해도 당뇨, 고혈압, 관절 건강, 우울증 예방에 다 도움이 된다는 연구가 있어요. 헬스장 갈 필요도 없어요. 동네 한 바퀴만 천천히 걸어도 돼요. 그리고 짜게 먹지 마세요. 우리 세대가 짜게 드시는 분들이 많은데 고혈압, 신장 질환의 주범이에요. 이 두 가지만 지켜도 의료비가 확 줄어요. 자, 오늘 이야기를 다 들으셨으면 이제 한 가지는 실천해 보세요. 지금 당장 핸드폰 들고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 들어가서 내 예상 수령액 확인하는 것, 아니면 오늘 산책 30분 나가는 것, 아니면 내일 주민센터 가서 받을 수 있는 지원 물어보는 것. 딱 하나만요. 그 하나가 시작이에요. 오늘 솔직하게 말씀드렸어요. 듣기 좋은 이야기, 희망적인 이야기만 할 수도 있었는데 그건 여러분한테 예의가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현실이 힘들다는 걸 알고 그 안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을 찾는 게 진짜 도움이 되는 거라고 믿어요. 돈 없는 은퇴, 이게 사치냐 아니냐를 따지기 전에 지금 이 현실을 정면으로 바라보는 용기가 먼저예요. 막막하다고 눈 감으면 더 막막해져요. 아주 작은 것 하나라도 오늘부터 시작하세요. 그 하나가 내일의 나를 조금 더 단단하게 만들어줘요. 여러분, 이 채널이 오늘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주변에 힘드신 분 한 분한테 이 영상 공유해 주세요. 그분한테 큰 힘이 될 수 있어요. 그리고 다음 영상에서는 60대 이후에 실제로 할 수 있는 소득 활동들을 더 구체적으로 다뤄볼 예정이에요. 놓치지 마시고 알림 설정해 두세요.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